네, 안녕하세요. 위스키 네비입니다. 이번 주 증류소 이야기는 보모 증류소입니다. 지금 제 사진을 두 장을 깔았는데 하나는 이제 94년 이전 사진이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렇고 오른쪽은 최근 사진입니다. 뭐 색감만 봤을 때는 왼쪽이 더 최신 사진 같은 느낌을 주지만 아무튼 과거와 현재 사진입니다. 보시면 모리슨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보모에서 지금 이 모리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거라서 이렇게 사진을 대조하면서 붙여봤습니다. 일단 뭐 위치는 아일라 섬에 있으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이 들고 요 간단하게 이제 지도를 봤어요. 지금 보시면 다 대기업 소속 증류소들이 되었습니다. 아일라에 지금 9개가 가동 중이고 하나가 이제 리모델링 중이고 하나가 건설 중인데 이제 리모델링 중인 건 포트엘렌이고요. 아무튼 이 그 증류소들이 다 하나 빼고는 다 대기업 소속이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보모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브룩라디는 우리 레미 마틴에서 이제 유명한 레인 코인트리 소속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보모하고 라프로이기 이제 빔산토리 소속입니다. 그리고 디아지오에서 쿠릴라와 라가블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트엘렌이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디스텔 그룹이 분화벤을, 그리고 그 LVMH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루이비통 이 여기서 아드백을 가지고 있고, 독립병입 회사인 헌터랭이 아드나오 증류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일라 섬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증류소들이 다들 프리미엄이 붙어서 대기업 소속이 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산토리에서 보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빔에서 라프로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합병하는 바람에 이제 산토리 소속으로 두 개 증류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모는 1779년에 세워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류소가 활동하는 걸 확인하려면 1823년까지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주장대로라면 제일 오래된 증류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피트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만 이제 다른 증류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헤비한 피트를 사용하진 않아요. 약간 미디엄 피트 25ppm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좀 피트를 많이 썼던 건 아니고 1960년대 들어서 이제 피트를 조금 더 쓰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플로어 몰팅을 하기는 합니다. 뭐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한 3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아일라 발리 그 몰트를 이제 피트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본토에서 그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넘어오는 그런 피트 그 몰트와 그 피트들을 사용합니다. 피트는 현재 사용하고 몰트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 발매됐던 데이비드 심슨 이분이 이제 창업자여서 이 시대가 이제 최초의 시기고, 사실 이 지금 제가 증류소 주인이 바뀌는 걸 쭉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중요한 시기는 지금 딱 모리슨 보모 시대가 사실은 제일 유명합니다. 뭐 그전에도 유명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리슨 보모 시절이 보모 증류소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전성기로 보는 게 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를 보고요. 사실은 이제 80년대 초까지가 실제적인 전성기였고, 그 이후에는 쭉 내리막을 걷다가 산토리에 인수가 되게 됩니다. 이 보모 증류소가 이제 특징은 나름 스카치에서 거의 최초로 비지터 센터를 만든 증류소입니다. 이 모리슨 시대에 이제 인수하자마자 한 게 비지터 센터를 짓는 거였어요. 1963년도에 비지터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모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싱글 몰트 쪽에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브랜드였어요. 다만 1960년대 당시에는 싱글 몰트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에서야 뭐 싱글 몰트가 뭐 비싸다 어쩌다 하지만 지금도 사실 매출 기준으로는 싱글 몰트 시장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근데 한 60년대에는 더 작았기 때문에 사실 경영적으로 좀 힘들고 해서 블렌딩 원액으로 많이 내보내긴 했습니다. 이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선토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모리슨이라는 말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산토리가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보틀링을 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호모를 마실 때, 특히 구형 보호모를 마실 때 그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정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약어까지 있는 단어예요. FWP. 뭐 굳이 이 영상 유튜브니까 이제 직역해서 드리진 않지만 아무튼 이제 그 프랑스 싸구려 향수 가운데 글자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게 약간의 라벤더 향 비스무리한 그런 향이 난다고 해서 꽤 유명한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 생산됐던 원액에는 거의 이 그 싸구려 향수 향이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그게 이제 특징이다 뭐 어쩌다 하면 좋긴 한데 이 그 향수 향이 그 모리슨 보호모 시절 전체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딱 그 후반기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호모가 이제 대응을 잘못한 것도 있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팬들은 이런 향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팬들은 너무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그런 향수 향이 안 나니까 신형 보틀들은 안 난다 이게 아니라 60년대부터 먹던 팬들도 이 향은 거부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이슈가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런 팬들끼리도 그런 악유가 붙고 이제 증류소에서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생긴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넘어갔다가 이 이제 분쟁이 너무 그러니까 다툼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보호모가 좀 악수를 둡니다. 이런 그 FWP 관련된 언급을 하면 법적 조치를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 보호모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보호모의 그 향 자체가 저도 이제 좀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은 그 원래 그 증류기의 스틸을 끓일 때 거품 넘치지 말라고 약간 그 가루 같은 걸 넣었는데 약품을 넣었는데 그게 뭐 약간 비누 같은 거를 넣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리날룰 성분, 그 리날릴 에시테이트라는 그 성분이 보통은 이제 홉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그 맥주에 그런 그 홉이 많이 들어갔을 때 나는 향기가 아마 리날룰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효모에도 있고 곰팡이에도 있고 또 발효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이런 이제 곰팡이나 효모에서 이 리날룰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증류 방법에 따라서 이런 그 성분들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980년대에 이런 증류 방법을 한번 바꾸고 한 10년 이상 생산을 했더니 그런 향들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싸구려 향수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혓바닥과 그 코에서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향수라든지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향수를 뿌리고 냄새를 맡는 건 괜찮은데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뇌 속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이제 라벤더 향이 이제 보호모의 그 특징이긴 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죠. 구형 보호모어는 이런 향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 때문에 올드 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보호모어가 선터리에 인수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다는 점도 사실상 눈여겨볼 만합니다. 구형이라고 다 맛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중들한테 외면받아서 망했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뭐 망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매출도 많이 줄었고 그 산토리에 인수될 정도로 이제 외면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신형이어서 특히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구형이라고 다 맛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보호모어 같은 그런 보틀들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향을 좋아해서 찾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무작정 올드보틀이라서 좋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히스토리도 한번 찾아보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부러 이 이슈를 좀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모리슨 보호모어는 당시에 이제 오큰토션하고 글렌기리를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오큰토션은 좀 나중에 소유하게 됐지만 그래서 이 당시 80년대에서 90년대에 증류한 글렌기어리 제품들도 이런 라벤더 노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넘버원 볼트가 굉장히 그 보호모어 보틀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보호모어 증류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에 그 아일라에서 제일 오래된 숙성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옆에 있는 숙성고인데 제일 좋은 캐스크들을 보관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이제 나스 제품인 넘버원 볼트 제품부터 해서 12, 15, 18, 25가 지금 코어 레인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캐스크 구성이나 상품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면세점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면세점에서 사는 보틀과 일반 시장에 풀리는 보틀이 캐스크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면세점 제품입니다. 일단 면세점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캐스크는 더 좋은 걸 쓰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평가는 둘 다 가성비로는 좀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합니다. 일단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볼트 에디션이 지금 두 번째 에디션까지 나왔고요. 첫 번째 에디션이 97년도에 나왔는데 아직도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쉐리 캐스크 아니면 와인 캐스크 해서 이런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으로 21년, 뭐 27년, 20년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고 가격적인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일라 섬에 있기 때문에 매년 아일라 페스티벌 보틀이 나오고 있고 아일라 페스티벌 보틀 때는 이제 두 병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보틀과 약간 경매성 혹은 정말 리미티드 싱글 캐스크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2019년에 데빌스 캐스크라는 제품이 나와서 아마 얼마였더라? 한 1200파운드 이렇게 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간장색의 위스키도 있었고 그거 외에 이제 비지터 센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드필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일단 현재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랑스 싸구려 향수 향이 나는 제품군들이에요. 대체적으로
2007년에 그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일레이 던이라는 제품이 아마 향수 그 향이 나는 마지막 보틀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17년이 그런 향수 향이 나기 직전 혹은 이제 나기 시작하는 보틀이라고 여겨지는 보틀입니다. 요 사이의 보틀들은 요 라벨들, 특히 이제 그 갈매기가 그려져 있는 보호모 라벨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향수향 관련해서 보호모가 굉장히 침체기에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되살아나냐면 2012년에 들어서 그 100 프루프, 100 프루프 제품, 그 캐스크 스트렝스에 가까운 100 프루프 제품하고 스프링타이드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새로 나오는 보틀들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점차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보호모어가 지금의 위치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한 9년 정도 시간이 걸린 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암흑기가 거의 한 15년간 그런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보호모는 이제 약간 이슈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됐어요. 아무튼 이런 싸구려 향수들은 향수 맛 나는 위스키의 대표적인 격인데, 뭐 항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올드보틀이 더 맛있다 아닙니다. 올드보틀도 좀 특이한 맛이 난다도 있지만 새로운 보틀도 새로운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출시되는 보틀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올드보틀의 그런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증류소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